전에도 한번 설명해 주셨지만 이 진짜 중요한 건데 우리 국민들이 잘 몰라서요. 국채금리가 올라가는데 왜 우리 아버지 주택담보대출이 올라가요? 직접적인 메커니즘으로 얘기하자면 네.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보면 고정금리가 있고 변동금리가 있잖아요. 네. 또 변동금리도 이제 몇 년까지 변동이고 몇 년까지 고정이고 변동으로 바뀌고 이런 하이브리드. 네. 하이브리드가 네. 사실 존재해서 하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금 상당수가 하이브리드의 경우에도 결국 변동금리를 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은행에서 금리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 변동성을 부담하기 싫은 거예요. 그 리스크를 그냥 소비자한테 떠넘긴 거고요. 고정금리라면 장기적으로는 그 리스크가 그쵸. 은행한테 오니까. 그러니까 고정금리가 더 높은 네. 이유가 네. 소비자들한테 네가 고정금리라고 하는 그 금리 부담을 안 지는 대신에 그건 우리가 지겠어. 시장에서 조달하는 금리가 변동하니까. 국고채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국고채 금리가 변동하면 우리가 조달하는 금리가 변동해. 그럼 우리가 손해를 볼 수 있고 네. 이익도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그만큼을 소비자 네가 부담하세요. 대신에 금리 안 변할게요. 그래서 고정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변동금리는 그냥 시장의 변동성을 그대로 소비자들이 부담하세요. 대신에 싸게 드릴게요. 라고 하는 게 변동금리입니다. 근데 변동금리가 변동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왜 어떻게 변동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네. 벤치마크가 뭐냐는 거죠. 뭐에 따라 매달 또는 매달은 아니죠. 주로 3개월짜리나 6개월짜리 변동으로 되는데 과거에는 CD금리, 뭐 3개월짜리 네. 그 해당하는 그 벤치마크 할 때의 CD금리 또는 국고채 금리도 네. 지금은 일부 쓰고 있고 옛날에 은행채 금리 뭐 이런 거를 벤치마크 은행이 돈 조달하는 게 예금도 있지만 말씀하신 양도성 예금 증서 발행해갖고 거기서 그렇죠. 돈 꼬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안 되면 은행도 채권 발행하는 게 은행채. 은행채고 네. 네. 그 자기 금리에 따라서 은행 조달 금리가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결정되고. 거예요. 네. 내가 조달하는 금리에 연동해서 네. 그런 다음에 거기에 당신의 신용도에 따라서 네. 당신은 돈 잘 갚고 뭐 담보도 충분하고 뭐 캐시플로우나 집도 있고 네. 그러면 뭐 우리한테 문제 없겠다. 그러면 뭐 마진 조금만 붙일게요. 당신은 지금 보니까 돈 급한데 큰 돈 빌려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갚을 수 있겠어요? 대신에 빌려줍니다만 좀 이자 많이 내. 이자 많이 내서 네. 이게 이제 당연한 뭐 논리라고 하는 건데 이러지만 이 스프레드는 안 바뀌는데 내가 부담한 신용도에 따른 스프레드는 그만 있다 하더라도 네. 벤치마킹하는 이 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네. 이 금리 올라가는데 국고채 금리가 올라가는 거 같이 움직이는 거죠. 왜 같이 움직여요? 시장금리니까. 음. 시장금리 사이에 그 재정거래라 그래서 네. 다른 1년짜리와 3년짜리 대부분 6개월짜리 요 기간 간에도 서로 높고 낮음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싼 거를 사서 비싸게 팔 수 있고 이런 게 금리 쪽에도 다시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시중은행이 국채를 사고 파는 건 아니잖아요. 사고 팔죠. 아, 그렇습니까? 그럼요. 그럼 일단 거기서 그러면 금리 조정 효과가 생겨버리네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뭐 시중은행이 국채 투자를 이렇게 세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분명히 일부 갖고 있고요. 네. 그거 말고도 국고채 금리가 올라가는 것 자체가 네. 은행이 조달하는 금리 자체와 이게 1대1의 매칭 관계는 아니지만 네. 만약에 국고채 금리가 왜 올랐어? 하느니 금리를 올렸어. 그럼 은행채 금리도 오르잖아요. 네. 똑같이 오르잖아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기대가 반영이 돼. 그럼 국고채만 반영이 되겠어요? 국채 투자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은행채도 반영이 되는 거예요. 네. 동일한 요인이 반영이 돼요. 다만 국고채라고 하는 거는 국가의 신용도에 따라 낮은 네. 거고 은행채는 은행의 신용도에 따라 조금 더 국고채가 높은 거고 스프레드가 붙는 것 차이일 뿐이지 네. 같이 움직여요. 예를 들어 신한은행이 오늘 CD를 한 2천억 정도 발행해서 돈을 조달하려고 하는데 몇 %에 할까 하는데 국채금리도 이만큼 올랐네? 뭐 또는 기준금리도 다음 달에 또 올린다고 하는 총재가 또 뭐 살짝 넥타이를 좀 밝은 거면 뭐 이런 것들이 딱 합쳐지면 그러면 신한은행의 이 CD 2천억 발행하려고 한 담당자는 금리를 조달금리를 조금 더 높이면 제가 맞는 겁니까 이게? 그러면 여기서 조달금리가 돈을 꼬원 융통해온 금리가 올라가니까 은행은 야 나도 3.7에 빌려왔는데 너는 3.8, 4.5는 받아야겠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CD는 그렇게 많이 그 거래는 안 돼요. 네. 옛날만큼 네. 저희가 뭐 90년대 뭐 2000년대 초반까지는 CD가 많이 발행했는데 요즘은 CD를 이렇게 많이 하지는 않고 다른 수단들로 많이 되지만 어쨌든 은행은 이런 원리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네. 은행업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표현하면 뭐 상업금융기관이라 그러거든요. 커머셜이라 그래요. 네. 커머셜은 주로 단기 대출을 해주는 은행들을 커머셜 뱅크라고 해요. 네. 주로 1년짜리 갖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1년짜리 거래 거의 안 하잖아요. 기업도 적어도 2년, 3년짜리 하잖아요. 그래서 회사채 금리가, 회사채 만기가 3년짜리가 중요한 이유가 3년짜리 조달을 많이 하기 때문에 3년짜리가 중요한 거예요. 미국은 왜 30년짜리가 많이 팔려요? 30년짜리 모기지를 조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만기가 많기 거기는 때문에 집 살 때 그래요. 다 그걸로 하니까. 그리고 10년짜리가 많고 그리고 10년 기업들도 네. 뭐 4년짜리에서 10년짜리 사이에도 기업들은 뭐 10년까지는 네. 거의 안 합니다만 이제 그래서 한국의 경우에 뭐 은행채들을 이제 그러니까 그 주택담보대출 같은 거 할 때 만기가 상당히 길잖아요. 그럼 은행이 짧게 한 달짜리 뭐 요금을 예금 언제 나갈지도 모르니 네. 정기예금 1년짜리 기껏해야 3년짜리 갖고 그거는 금리 고정이 돼 있는데 이거 가지고 조달해서 대출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은행에도 그만큼의 긴 만기로 조달을 해야 돼요. 근데 긴 만기의 상품이 많진 않아요. 옛날에 은행채 갖고 그걸 하려고 그랬는데 네. 이게 한때 우리가 그 2008년 위기 때문에 난리가 나서 은행채 규제가 되게 세서 네. 은행이 발행을 잘 못해요. 그럼 은행이 뭘로 조달을 해요? 그러면 상당 부분은 단기로 조달을 해서 돌리고 돌려서 계속 네. 장기를 대출을 밑을 해줘야 돼요. 금리 리스크에 노출이 있어요. 한국의 금융시장이 이게 굉장히 제약돼 있어요. 10년, 20년 물로 은행채를 하면 은행이 꾸준히 우리한테 대출해준 금리도 그렇게 많이 요동치지는 않을 텐데. 예, 그게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뭐 제가 좀 시장의 채권 시장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네. 미국처럼 이 장기 시장이 발달한 나라들은 그만큼 장기 수요가 있고 그 장기 수요에 자금 수요에 맞는 그 인스트루먼트 그런 금융 상품들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에 맞게 그 벤치마크 금리를 만들어주기라는 의미에 있어서도 정부채가 트레저리나 뭐 노트나 이런 것들이 10년짜리, 30년짜리 이런 것들이 막 발행이 네. 큰 규모로 되니까 그것이 금리를 형성해주고 거기에 맞춰서 뭐 모기지 금리 이런 것들이 따라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 일단 돈을 빌려서 집을 사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큰 돈이 필요하고 긴 만기의 돈이 필요해요. 네. 조달을 어디서 해요? 이게 우리나라 장기채 시장이 발달이 잘 안 돼 있어요. 제약도 많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단기에서 조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변동금리가 많아요. 그거 은행을 욕하는 거는 은행이 거기에 따라서 금리 장사한다고 뭐 욕하기도 하는데 내부 사정을 들여다보면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은행의 조달 시장 자체를, 환경 자체를 바꿔야 돼요. 환경 자체가 굉장히 취약해요. 그러니까 단기를 조달해서 장기를 운영하니까 마진은 많이 남아요. 네. 근데 리스크는 져야 돼요. 공교롭게 지금 금리가 이렇게 생각보다 훨씬 치솟고 있는데 지금 아까 하이브리드로 고정금리라고 해도 이제 3년, 5년 뒤에 이제 금리 바뀌는 대출 받은 사람들이 5년 전이면 금리 정말 낮았을 때 주택담보대출 받은 사람들이 지금 갱신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어렵죠. 그러니까 금리 이만큼 튀어올라니까. 네, 미국도 마찬가지였어요. 미국도 2020년, 22년 그때 네. 거의가 거의 0% 금리 갈 때 그때 조달 금리가 모기지 레이트가 뭐 4%뭐 이랬을 거예요. 3%, 4%밖에 안 됐어요. 네. 근데 그 후로 연준이 금리를 확 올려버렸잖아요. 그래서 모기지 금리가 7%, 8%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리볼빙을 안 하는 거예요. 계속 끝까지 만기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만기가 대부분 20년, 30년짜리잖아요. 아직도 들고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4%짜리 네. 네. 안 내놓죠. 그래서 그걸 미국에서는 락킹이라고 그랬는데 대출이 안 나오는, 그러니까 집이 안 나오는 거예요. 대출을 상환하면 내가 고금리로 바꿔 야 되니까 그거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어느 나라나 통일하게 뭐 차이는 있지만 네. 존재하고 그러한 것에 따라서 변동금리가 많으냐 고정금리가 많으냐에 따라서 또 차이도 많이 있습니다.